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8장 조세의 기초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선형 소득세제.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라는 얘기죠. 보시면 알겠지만 직선이라는 건 계속 얘기하듯이 한계세율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계세율이 변화하면 비선형이고요. 한계세율이 일정하면 선형, 직선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소득세제는 평균세율에 따라서 평균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평균세율이 증가하면 이거는 누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오케이? 평균세율이 일정하면 그러면 요거는 비례세다, 비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평균세율이 점차 감소하면 이 경우는 역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세제 1, 2, 3 세 개를 한번 볼게요. 앞에 제가 계속 되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볍게 핵심만 좀 잘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제 2가 0.15 있고요. 절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세제 2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기울기는 뭐 겹치게 되니까 좀 다르게 보면 0.15y. 요것도 그냥 0.15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0.1로 해가지고 기울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세제 2는요 이런 식으로 절편이 있어. y가 빵일 때 이렇게 있고 좀 기울기는 작겠지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서 t는 절편이 있어요. 10 플러스 0.1y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제 3은요 이게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죠. 이게 누진세가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니까 세제 3은 이렇게 절편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0.15y 이렇게 됩니다. 한계세율을 계산하면 이게 다 한계세율이죠. 0.1, 0.15, 0.15 이렇게 있어요. 한계세율 다 일정하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얘가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형 누진세예요. 이건 뭐 거의 이해 가시죠? 소득의 면세점 밑이 되면 오히려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자, 세제 3이 요게 선형은 맞는데 다 선형인데 여기에다가 누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고요. 오케이? 얘는 비례적인 비례세 성격을 지니게 되고요. 얘는 오히려 역진적이야. 여기 절편이 이렇게 있으면 평균세율이 원점에서 기울기 하면 작아지죠. 요거 한번 볼까? 얘는 평균세율이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평균세율이 점차 일정한 거 알 수 있고 얘는 평균세율이 점차 커지는 거 알 수 있고 뭐 예술작품 같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 경우는 역진세가 됩니다. 역진적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 보시고 문제 풀면서 정리합시다. 1번 세제 1은 세제 1이 이과 역진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먼저 머릿속에 넣으면 누진적일 때가 소득 탄력성 1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럼 비례세는요 탄력성이 1이고요. 역진세는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세제 1의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이 얘는 1보다 작아요. 세제 2의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보다 작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네. 다음 2번. 자, 세제 2와 세제 3은 동일한 한계세율을 갖는다. 여러분 한계세율은 세제 2와 세제 3은 한계세율은 0.15로 동일합니다. 오케이. 뭐 따로 뭐 쓰진 않아도 될 것 같고. 다음 3번. 세제 3의 평균세율은 누진세. 여러분. 예, 그렇지. 여기 보시면
누진세 구조를 갖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박스에다가 수식도 세제가 3개나 있고 설명이 기니까 정신없어 보일 수 있는데 할만해요. 다음 4번. 세제 3의 경우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는 세제 3의 경우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이 여기 보시면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 같은 경우는 여기 면세점 이상의 소득 여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이 여러분 소득 탄력성이요 1보다 크다는 맞아.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하면 맞아. 근데 이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데 그래서 누진적인데 더 커지는가?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 요거 계산하는 거 한번 보시죠. 우리 많이 한 거 같은데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은 여러분 평균분의 한계라는 거 우리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한계죠. 그리고 이거 뒤집은 거잖아. 평균분의 1 하니까 우리가 평균분의 평균세율분의 한계세율 이렇게 되고요. 얘가 1보다는 크니까 누진적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아니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소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요거죠. 요거 빨간 색깔 요거 두껍게 칠할게.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오케이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한계세율은 0.15로 일정합니다. 예, 천천히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여기 미니 그림 지난번에 그린 거 다시 한번 보세요. 한계세율은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세율이죠.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고 평균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원점에서 기울기인데 점차 커져요. 그리고 한계가 평균보다 크니까 평균이 올라간다 그랬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평균이고요. 얘가 한계야. 얘가 한계세율이야. 오케이? 이해 가세요? 아니 그럼 여기 보세요. 평균분의 한계 했는데 이게 바로 탄력성을 나타내는데 여기 딱 보면 처음에 한계가 굉장히 크다가 점차 두 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1보단 큰데 저 위에 크다가 점점점 탄력성은 1에 수렴할 정도로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죠. 이해 가세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지면서 어디에 가까워진다? 예, 두 개 이게 같아지니까 1에 점차 수렴하면서 작아진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작아지면서 소득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1에 가까이 수렴한다. 이렇게도 알 수가 있네요. 1에 가까워진다 이거죠. 틀렸고요. 답은 4번. 5번 볼까요? 세제 1과 세제 3의 조세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세제 1과 세제 3 기울기가 좀 다르니까 저는 이렇게 그렸지만 정확하게 요거까지 내다보고 출제를 하셨어요? 그것까지 만약에 본다 그러면 점차 10이 여기 있고요. 점차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언젠가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치하는 지점에서 세제 1이 세제 3에 비해서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은 여러분 이거 보시면 평균과 한계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제 1을 보면요. 한계는 일정해. 자 다시요. 여기 세제 2가 이거죠. 세제 2가 이거죠. 여기 보면 세제 2 그리고 세제 3은 이거죠. 세제 3 평균과 한계 중에서 얘는 점차 이렇게 됩니다. 평균이 커지고 한계는 작아져요. 자 다시 세제 3은 평균이 점차 커지니까 누진적입니다. 평균이 점차 커지면서 그래서 누진적이면서 자 소득이 점차 커지면서 평균은 올라가게 되면서 한계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엔 크다가 나중에 비슷하게 가깝게 이렇게 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탄력성이 1에 가깝게 되고요. 반면에
세제 1은요. 우리 앞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역진적이라고 그랬어. 탄력성 1보다 작아요. 자, 그래서 평균이 떨어집니다. 그게 역진적이죠. 평균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역진적이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사실 요 앞에까지만 잘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평균이 점차 떨어지면서 한계가 평균보다 작으니까 평균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는 원래 한계가 평균보다 큽니다. 이렇게 있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어떻게 된다? 같아지는 쪽으로 가고요. 얘는 점차 어떻게 된다? 같아지는 쪽으로 가깝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약간 그 4번, 5번은 힘드시면 좀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봤을 때, 이때까지 봤을 때 점차 일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 탄력성이 여기 세제 1이 얘야. 점차 탄력성이 원래 점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아지게 되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아지는 거 맞잖아. 1이 3에 비해서 점차 작아지다 점차 같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긴 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점차 이게 평균인데 한계와 비슷하게 점차 가는 모습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평균과 한계고요. 거기서 탄력성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누진적이다. 그러면 요거 평균과 한계 관계에서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거기에 역점을 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서 공간이 좁아서 그런데 따로따로 그려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복습을 만약에 하시고 좀 부담스러우시면 1, 2, 3번 정도만 보시고 탄력성 구하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